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또 걱정하셨던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최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 알 나스르와 파리 생제르맹의 일본 투어 첫 경기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 투어 경기 중에 출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일본에서 네이마르 선수와 더욱더 친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최신 소식, 그리고 음바페 선수의 이적 상황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파리 생제르맹 아시아 투어의 첫 경기죠. 알 나스르와의 경기를 마쳤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에 등장했고 경기 엔트리에도 들어갔고 벤치 명단에 있었어요. 골키퍼 케일러 나바스와도 농담을 하고 다양하게 또 이야기를 나눈 모습들도 있었고, 파비안 루이스, 후안 베르나트 등 스페인어 소통이 가능한 선수들과 옆자리에 앉아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지만 사실 경기에 투입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동화를 신고 나왔다가 나중에는 훈련복, 그리고 축구화까지 챙겨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엔트리에 든 선수이기 때문에 장비를 챙겨온 것 같았고요. 사실 그 전에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 애초에 이 경기는 출전이 어려웠고 실제로 일본에 도착한 이후 2차례 진행된 훈련도 모두 소화하지 못했죠. 아마 공개되지 않은 실내 훈련, 약간 재활에 가까운 훈련만 했기 때문에 경기 출전은 무리인 상황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아시아 투어에 오기 전에 파리 캠퍼스, 파리 훈련장에서 있었던 프랑스 클럽이죠. 르아브르와의 경기 도중 선발 출전을 해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다가 전반 43분에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을 만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멈춰섰죠. 그리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조금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물러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투어에 함께 왔다는 것은 햄스트링 부상이 최소한 파열 수준은 아니다. 파열이었다면 이렇게 장거리 이동하는 비행기를 타고 바로 오기가 어려웠고, 실제로 이 르아브르와의 경기에 부상을 입었던 골키퍼 르텔리에 같은 경우에는 부상 회복을 위해서 투어 명단에 애초에 있었지만 제외가 되는 결정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편안하게 걷는 모습들도 있었고 본인의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들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구나. 사실 발렌시아 시절에도 그렇고 마요르카 시절에도 그렇고, 특히 마요르카에서 뛸 때도 많은 좀 경기를 뛰면서 허벅지 뒷근육을 불편해하는 장면들이 경기 중에 포착이 돼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래 못 뛰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을 때도 빠르게 회복해서 경기를 뛴 적이 있었고, 단순한 피로였다, 단순한 좀 경련 정도였다, 그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어요. 또 타박성이었던 경우들도 있고요. 즉 햄스트링에 이제 파열이라든지 햄스트링에 조금 문제가 생긴 상황이면은 못해도 2주 정도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이력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투어에 왔을 때도 첫날 훈련장에 함께 갔어요. 물론 이제 훈련장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 자체는 필드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강인 선수가 훈련복을 입고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프랑스의 유력 매체 기자들, 일본 투어에 동행한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훈련장에 나오긴 했는데 역시 회복에 집중했다, 별도 인도어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경기 전 팬들이 모였던 오픈 트레이닝에도 여기엔 또 이강인 선수가 팬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해서 인사도 나누고 좀 가벼운 러닝이나 몸을 푸는 동작들은 했지만 결국엔 공을 갖고 훈련을 할 때는 별도의 또 실내 훈련을 진행을 했고, 또 실내 훈련 이후에 나와서 동료들이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가 크게 우려됐다거나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 준비에 차질이 있었다면 밝은 표정을 짓기 어려웠을 텐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동료들과 장난도 치고 문제없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됐어요. 여기서 또 주목됐던 게, 이전까지는 원래 발렌시아 시절에 알던 선수인 솔레르라든지 또 함께 올 시즌에 입단한 우가르테와 얘기를 나눈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마르코 아센시오와도 장난을 치는 모습이 있었고, 또 기존의 파리 수비 라인의 핵심이자 르아브르전 당시에 다닐루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빌드업 기점 패스를 주고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운반해가지고 공격을 풀어가는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친해진 것인지 다닐루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껴안고 농담도 하고 또 장난치는 모습도 많이 보여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내에서 빠르게 좀 이제 인싸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말 많은 선수들, 특정 언어가 되는 선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부상, 결국엔 큰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또 중요했던 게 이 오픈 트레이닝 때 경기장 바깥에서 이제 훈련을 지켜보는데,
루이스 캄포스 디렉터가 또 이강인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애정어린 이제 쓰다듬는 모습, 머리를 툭툭 치고 또 쓰다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캄포스 디렉터가 이강인 선수를 이제 파리에 오도록 설득하고 또 오랫동안 지켜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캄포스 디렉터가 릴에서 일할 때부터도 또 이강인 선수를 원했고 지켜봐왔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캄포스 디렉터가 이렇게 점 찍고 본인이 원해서 데려온 선수인 만큼 결국에는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조금은 중심적인 앞으로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선수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선수들과 인사를 할 때 이강인 선수의 머리만 좀 쏟아줘줬다. 이것들이 조금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그런 그 정도의 스킨십을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팀에 주고 있는 효과라든지 기대감들이 없다면 이런 장면이 나오기 어렵고 무엇보다 캄포스 디렉터와도 이렇게 좀 막역하게 분명히 만난 지 오래된 사이는 아니지만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별도의 시간을 갖는 모습들은 다른 선수들에게는 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장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알 나스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틀간 진행된 훈련 자체는 선수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일본 투어 도중에 그 투어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준비됐던 일본 문화체험, 다도라든지 또 오코노미야키 체험이라든지 시식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은 모두 소화를 했어요. 그 얘기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야외 활동이라든지에 전혀 부담이 없다. 정말 부상이 심각하다면 아예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근육을 쓰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훈련에 모두 이강인 선수가 와서 아웃도어 훈련, 공간 훈련을 안 했을 뿐이지 실내에서 짐 트레이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 선수가 햄스트링에 통증이 남아있는 정도인데 예방 차원에서 좀 준비하는 것이지 완전히 시즌 초반에 경기를 못 치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사실 조금은 진통을 잡았거나 무리를 한다면 경기도 뛸 수 있을 텐데 프리시즌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단거리 비행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현재 경기에는 못 뛰고 있는 것이다. 알 나스르전 같은 경우에 엔트리에 들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인사를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그 투어의 의미 때문에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다면 이조차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일본 투어의 문화체험 도중에 네이마르 선수가 계속해서 옆에 붙어 다니는 모습들 저희가 훈련장 스케치를 할 때나 또 파리 내에서의 관계 등 네이마르와 좀 심상치 않은 관계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오코노미야키 체험 때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시식을 하고 이 네이마르 선수가 직접 요리를 하는 체험의 주인공으로 이제 활약을 했는데 이때도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딱 지켜보면서 농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지금 또 일본의 거리를 걷는 모습들에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의 옆자리에 있는 것들 또 출국 현장에서도 옆자리에 있었고 같이 장난도 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이강인 네이마르가 경기장에서의 좋은 호흡을 위해서 경기장 밖에서도 좋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실제로 이제 메시 선수가 팀을 떠났고 음바페도 지금 여러 가지로 거치가 불분명한 가운데 네이마르 선수의 이적설도 있었지만 네이마르 선수는 개인적으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물론 팬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는 나를 좀 원치 않는 반응들도 있지만 나는 파리에서 파리 유니폼을 입고 더 하고 싶다, 더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올 시즌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네이마르가 파리의 올 시즌 새로운 공격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투어 과정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사실 파리 구단 쪽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100% 명확한 상황이 나올 때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알 나스르전의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당일 그때 어느 정도 뛸 수 있을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쪽에는 문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지금 K리그 휴식 기간을 조금 이용을 해서 비는 일정들을 이용해서 선수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지금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고 여름 휴식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최종 엔트리에 든 선수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파주 NFC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해 혹시 파악된 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은 최대 보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 부상 징후가 포착된 직후에 문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름 정도 즉 2주 정도라면 역시나 햄스트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파열은 아니고 휴식 정도만 취하고 몸 관리만 하면 2주 뒤에는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본인에게도 물어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심각한 부상 아니다라고 했지만 근육이라는 게 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즉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빠르게도 경기를 뛰고 빠르게 좀 스프린트를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혹은 그러다가 파열까지 돼버리면 더 긴 시간 부상을 당할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파리 시즌 첫 달 공식 경기뿐 아니라 9월 달에
있을 아시안게임 준비와 출전까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것이다. 지금 좀 예방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고, 또 아직 아시안게임까지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문제가 전혀 없다. 지금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 뛸 수 없고, 한 달을 뛰지 못한다면 다시 최고의 풀핏을 체제할 때까지 2주 정도의 훈련과 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간들,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시안게임까지 걱정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들었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이 아시안게임 명단 발표 현장에서 파리의 허락을 아직은 얻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훈련 현장에서는 다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다. 즉 아직 문서화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할 때 이미 조금은 긍정적인 교감을 했다. 사실 마요르카 측에도 이미 합의가 됐었고, 또 새로 이적을 할 때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참가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아직 문서로 오피셜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는 지금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풀 일정은 아니더라도 이강인 선수를 보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교감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조별리그를 건너뛰고 A매치 기간에 소집 훈련을 아시안게임 대표팀과 하다가 프랑스로 돌아와서 경기를 조금 뛰다가 토너먼트 단계부터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중국에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르하브르전 이후 보름 가까이의 최대한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이게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보름, 2주 정도니까 그 전에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오늘 열렸던 7월 25일 알 나스르와의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엔트리에는 들었지만 출전하지 못했고요. 이어질 7월 28일 금요일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 아마 저는 이 경기도 뛰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가 특히 뭐 이강인 선수를 점검해야 되고 꼭 붙어봐야 될 상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좀 쉬고, 만약에 호전이 잘 된다면 8월 1일 인테르와의 경기의 상태를 체크해 보겠지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보름이라고 얘기했다면은 보수적으로 이 경기도 무리해서 뛰게 할 생각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강인 선수의 존재로 인해 추진된 한국 투어 경기 8월 3일 목요일 전북과 부산에서 치를 이 경기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이 경기조차도 선발 출전 좀 어렵고 후반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뛰면서 회복 경과를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뒤에 잡힌 일정이 이제 로리앙과의 리그왕 개막전 8월 13일에 있는 경기인데, 아시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간 이후 10일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충분히 시차 적응도 하고 몸도 만들고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리앙과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아마도 추가적인 프리시즌 경기나 연습 경기는 없을 것 같은데, 요때는 충분히 이강인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로리앙과의 리그왕 이제 개막전 파리에서의 첫 공식 경기는 충분히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북과의 경기, 많은 팬들이 이강인 선수를 보기 위해 부산으로 갈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티켓팅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보름이라는 시간을 다 못 뛴다면 이 전북전도 어렵지만 최대 보름이라는 점에서 전북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가 결장한 파리와 알나스르의 경기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선발 명단을 보면 지금 가족이 지금 강도를 당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돈나룸마 골키퍼가 이제 일본 투어에 합류를 했고 알나스르전에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그 외에 하키미, 리카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다닐루, 비티냐, 그리고 솔레르, 아센시오 같은 주력 선수들이 선발 출전을 했고, 유망주인 르미나가 이제 측면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르미나가 왼쪽 측면, 솔레르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공격수로 배치가 됐어요. 이 포진도를 보시면 자일의 에메리를 오른쪽에 배치했지만 자일의 에메리는 중앙 미드필더고, 솔레르도 중앙 미드필더를 보긴 하지만 이 선수가 측면 공격수까지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전반전 경기를 보니 솔레르가 오른쪽 측면으로 갔고 자일의 에메리가 메잘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인 알 나스는 호날두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64분 정도를 소화하면서 뭐 오버헤드킥도 시도하고 뭐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결국엔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 외에 이제 인테르에서 합류한 브로조비치도 이제 경기에 출전을 했고, 양팀의 경기가 팽팽했어요. 아무래도 알 나스르는 이미 일본에 도착을 해서 적응도 더 먼저 했고 또 경기도 치러 왔기 때문에 감각이 올라와 있고, 또 파리 같은 경우 빠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압도하지 못하고 대등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뭐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훈련도 정상적으로 소화했고 훈련장에서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 나란히 벤치 명단에 있긴 했지만 결국 네이마르 선수도 교체 출전하지 않으면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결장을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벤치에 있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베르나트, 나바스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수들과 수다도 떨고 농담도 하고 화기애애한 모습 속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후반전에는 61분께 파리 생제르맹이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키르자와 마르키뉴스, 베라티, 우가르테, 베냐트, 은바페의 동생 에단 은바페,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등이 출전을 했고,
또 르하브르전에 선발 출연했던 가르비라든지 유망주, 유스 공격수인 우순이 같은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엔 경기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0대 0으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저희가 은바페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이 3억 유로 이적료 그리고 7억 유로의 연봉을 은바페에게 제시를 했죠. 이 연봉에 대해서 이제 1년 뒤에 1년 계약 만에 레알 마드리드로 갈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스페인 축구 연맹이 제정한 자체 셀러리캡 규정상 직전 팀에서 연봉을 절반 이상 삭감할 수 없는 이런 스페인 노동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7억 유로가 제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유로를 팀 연봉으로 하고 나머지 5억 유로는 상업 광고 수익 계약으로 보전해줘서 총 7억 유로를 받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알에 갈 경우에도 연봉 1억 유로만 맞춰주면 되는 상황. 지금 사실 은바페는 파리에서도 그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은바페를 데려가려면 그 정도의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은바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생각이 없다.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가 1년 내내 파리의 벤치에 남게 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우디로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알힐랄의 오퍼를 거절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영국 공영방송 BBC의 사이먼 스톤 기자는 파리가 최악의 경우 이제 임대료라도 올 시즌에 은바페를 내보내서 연봉을 좀 세이브하고 임대료를 받아서라도 최대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챔스 스쿼드 제외라든지 시즌 내내 벤치에 앉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노동법에 저촉되면서 또 프랑스 선수 노조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보니까 으름장은 지만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자 하는 은바페를 위해서 다른 유럽의 빅클럽으로 임대를 보내는 방안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추가적인 보도를 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최대 보름 가까이 르하브르전 이후 기준으로 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면서 프리시즌 모든 경기를 이제 빠지는 게 아니냐 걱정이 되는데 다음 일정 말씀드린 대로 파리는 7월 28일 금요일에 세레소전, 8월 1일 화요일에 인테르전을 일본에서 치르고 8월 2일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부산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갖고 8월 3일에 전북과 경기를 치릅니다. 이 오픈 트레이닝과 전북전까지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가 좋다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로리앙과 8월 13일 리그 개막전에 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몸 상태 어떻게 호전이 되는지 또 파리 구단의 공식적인 발표와 진단 결과는 어떤지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빠르게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